사실 이 경기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그런데 네. 최근에는 이제 송파구도 네. 좀 꺾였어요. 네. 네.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슈가 있는 곳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지 네. 아니 뭔가 다들 이제 보는 곳들이 조금 전체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특정 상품들이나 이런 데로 이제 수요가 조금 많이 눈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거의 다 거래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조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조정이 네.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지인간 거래다 네. 아니면 뭐 증여다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이제 뭐 거래가 그 평택까지는 좀 아직 안 번진 것 같아. 평택은 또 여전히 네네네. 또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될라나?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은 일단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은 뭐 네. 당분간 뭐 턴어라운드 할 게 사실은 뭐 요소 자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면 지금 뒤에 그 차차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뭐 주식도 그렇고요. 네. 코인도 그렇고요.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곳들이 네. 지금 좋은 게 없잖아요. 좋은 거? 그죠? 압구정현대. 압구정현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 아, 예, 그거가 엄청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찍어보니까 예. 작년 8월부터 10억이 올랐더라고요. 아니, 그래. 그거 이제 남의 나라고. 네, 예. 남의 나라가 됐고. 예.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부동산이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예. 자기 혼자 막 버티고 버티고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지 않으면 네. 예, 아무래도 지금 조금 뭐 아, 근데 사실은 그래요. 네네. 이게 이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의 전체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조정을 받는 곳들은 네. 가격이 많이 오른 곳들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아, 많이 올랐던 곳들. 네. 오히려 이제 작년 8월부터 오른 곳들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중요하다. 살 때 진짜로. 네.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진입을 좀 하기에는 수도권 이제 가격 좀 조정받은 지역들, 네. 특히 뭐 경기 남부 네. 라고 할 수 있죠. 서울 네. 남쪽의 수도권 네.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접근을 한다는 게 이제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보고 접근할래? 네. 라고 물어보면 네. 왜? 왜? 전혀. 그게 제가 이제 수도권에 네. 손을 뗀 게 19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 이후로 한 20년 중반 정도까지는 막 되게 막 그때 비싸긴 비쌌거든요. 네. 근데 막 넘사벽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네. 이후로는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냥 사실 아파트 가격 한 채가 뭐 네네. 30억, 40억, 50억, 60억 뭐 네네. 비싼 거 막 80억씩 한다는 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네. 맞는 가격인지를.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살 때. 가격이. 네. 가격. 네. 그 자체, 가격 네, 자체. 가격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올랐다. 네. 앞으로 그러면 좀 현재 부동산 상황이 어떻고 이런지 네. 좀 자세히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시세 좀 살펴주시죠. 시세 좀 한번 네네네. 볼까요? 준비를 몇 개 해왔는데 네. 이 자료를 보지 말고 이걸로 볼까요? 자료로 봐도 자료 좋습니다. 받으네요. 네. 네. 요 뒤에부터 할까요? 네네. 네. 보시면 지금 경기 남부 현황 살펴보기라고 해서 제가 일단 과천하고 인덕원, 평촌의 20평대 아파트를 네.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과천에 2008년식 레미안 슈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3년인데 보시면 이렇게 오르다가 한 작년 8월 기점으로 14억을 찍고 뭐 여기는 막 그렇게까지 급하게 네네. 하락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지금 상황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인덕원. 이제 아. 과천에서 이제 인덕원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인덕원을 보면은 인덕원에 이제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네, 여기 보시면은 한 9억 정도 찍었다가 네. 한 7억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이거 뉴스에 나왔던 단지 아닌가요? 네, 맞을 그죠, 겁니다. 그죠. 네, 네. 네. 오늘인가도 여기 주변에 뉴스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요 정도 빠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귀인마을 현대 홈타운,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없었죠. 네. 거래가 없어서 이제 빠진 거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거래된 걸로는 일단 유지 정도는 되고 있는 것 네네. 같다. 근데 거래 자체가 많이 없는 느낌이죠. 네, 다음으로 30평대도 한번 살펴봤어요. 네네. 30평대.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앞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죠? 네, 조금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단지들은 네. 떨어지는 게 약간씩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대세 하락이냐라고 이제 또 네. 물어보면 그런가? 네.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 이게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2018년에 보면은 원래 다 그 KB 시세 보면 주황색이다가 색깔 없어졌다가 네, 맞아요. 파란색이 하늘색, 파란색까지 아니고 하늘색 하다가 다시 이렇게 됐잖아요. 네. 다시 주황색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간 지금 그 느낌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좀 핵심적인 걸 말하면 지금 집을 살 수 없게 돼 있죠. 사실 대출 네네. 규제가 나오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 다음으로 이제 또 좀 더 내려와 보겠습니다. 좀 더 내려와서 이제 안양, 수원, 그죠? 동탄. 이제 평촌 제외한 네. 안양 그리고 수원, 동탄 20평대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안양동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찍고 이제 약간 빠지는 느낌, 네네네. 그죠? 네, 그리고 영통 같은 경우에도 찍고 약간 빠지는 느낌. 네. 그리고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보다는 조금 밑으로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빠진 네.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곳들의 30평대. 30평대도 한번 보시면은 20평대랑 비슷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다. 네. 앞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지속되지 않으려면 뭔가 지속될 뭐 크게 변동 상황이 없으면 네. 그죠?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렇게 된 딱 시점 자체가 대출 규제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맞아요. 그런 변동이 없으면은 뭐 크게 오를 수 있겠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상황 자체가 네네.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금리 영향도 있고요. 금리. 네. 금리 영향이 크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대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출 규제가 제일 주요한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그게 이제 변화가 없는 이상은 사실은 뭐 계속 유지 정도 네. 되지 않을까. 넓은 관점에서 하락의 이유 한번 보면 네. 어떨까요? 한번 볼게요. 네. 이 넓은 관점에서 이 하락이 왜 발생을 했냐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사실 이거거든요. 네. 공급을 늘리는 거. 네네.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주면 돼요. 네. 사실 요게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방법이 요거였죠. 그죠. 수요 줄이기. 네. 그래서 이걸로 나왔던 게 초창기에 예를 들면은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아니면 양도세 중과라든지 네. 아니면 보유세 중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집을 사지 못하게 네. 좀 고만 사라라는 느낌으로 갔고 그리고 비과세도 이제 혜택이 좀 줄어들고 네. 뭐 이런 걸로 가다가 이제 딱 전 정권 이제 마지막 한 10월. 10월에 대출 그렇죠. 규제. 네, 대출 규제가 딱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줄이는 정도까지 있었는데 네. DSR이 적용되고 DSR의 그 적용 계획을 조기로 땡기면서 네. 이제 진짜 거의 대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졌습니다 상황이. 그렇죠. 네, 이제 어지간한 고액 영분자가 아니면은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정책 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뭐 모기지론이나 아니면 뭐 보금자리론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DSR로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예 수요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하락이 전국적으로 조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이런 거에 딱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죠. 지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지인. 아이고 로그인 해야 되네. 네, 제가 로그인 할게요. 로그인. 네. 네. 예. 이 지역 분석 보면 여기서 경기도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경기도 검색. 그래서 요 밑에서 여기에 주요 지표라고 있습니다. 네. 주요 지표를 클릭하셔서 이 거래량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경기도의 뭐 매매가, 전세가 그래프고 이 밑에가 네. 거래량이거든요. 네네. 거래량이 최근에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부동산이 공인중개사 망한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면. 아예 월세를 어떻게 내지? 지금 최근 한 13년 내에 거래량이 이렇게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집을 사야 되는데 이걸 돈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실은. 없죠. 사실은 없죠. 대출을 내야 되는데 대출이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는 뭐 기타 외부 환경도 있어요. 분명히 네네.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누가 대출을 나서 이제 집을 사냐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너무 많이 오른 가격. 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오르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좁은 관점,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 한번 네, 볼게요. 지역별로.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네. 지역별로 보면은 이 경기 아무래도 가격이 네, 가격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급등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요게 지금 최근 2년간 KB의 주간 시계율 상승률 상위 20위거든요. 여기 다 빠지는 데들이네요. 네, 시단위로 뽑아왔습니다. 예. 시단위로. 네. 그 서울의 구는 뺐고요. 예. 네, 그냥 시단위로 뽑아왔는데 보시면 요게 지금 경기 남부예요. 그러니까. 네. 의왕, 수원, 오산, 군포, 시흥, 안산, 광명, 안성, 화성, 용인, 안양, 뭐 광주, 경기, 그리고 예. 뭐 성남시 이런 식으로 예. 조금 최근 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급등한 오른 곳. 네, 급등한 곳들이라서 네네. 그죠? 아무리 뭐 좋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사실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조금 이런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게 다 GTX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다 네. 연결돼 있는 곳들이죠, 예. 사실. 그러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가격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타이트한 세법 그리고 한순간에 얼어버린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 아시죠? 요거. 네, 121. 그렇죠. 비과세. 네, 비과세. 예. 그러니까 세법이 이 변경이 되면서 비과세가 원래는 1, 2, 3이었거든요. 네. 1, 2, 3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샀어요. 그럼 1년 뒤에 이사갈 주택을 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네. 그죠? 그리고 새로 산 주택을 사고 나서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처분을 해야 되는 네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요 처분 조건이 3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버린 거죠.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게 딱 맞물려서 이제 그 당시에 이사를 가시려고 아니면 비과세를 받으려고 새로 집을 사셨는데 기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팔리죠. 네. 그죠? 살 사람은 대출도 막아놨기 때문에 살 사람은 없는데, 그죠? 집은 팔리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호갱론에서 봤던 가격을 네이버에서 보면 그 가격이 잘 없어요. 그죠, 그죠. 네. 실제로 이제 뭐 4억 빠졌어? 호갱론이랑 네. 네이버랑 가격이 좀 다르죠. 달라요. 네. 그래서 4억 빠졌어? 네. 그러면 한번 봐볼까? 라고 매물을 딱 보면은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가 네이버에 등록되기 전에 그렇죠. 그 소장님 수첩에서 끝난다. 그렇죠. 수장의 수첩선에서 네, 정리가 그래서 수첩선에서 지금 네. 매물이 정리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예 금매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아무리 많이 깎이더라도. 네. 그죠? 비과세가 크기 때문에. 네. 이거 일반 가세로 넘어가고 기존 주택 때문에 중과되는 순간 플러스 20%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뭐 대출 조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1년 아무래도 안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1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요게 지금 제 주변에서 보면은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돼서 처분을 하신 분들은 울고 계시고요. 네. 이게 좀 늦게 팔아서 기다리시다가 네. 이제 시행령 개정됐잖아요. 네. 양도세 시행령 개정. 네. 1, 2로 바뀌었죠. 1, 2로 바뀌신 분들은 한숨 쉬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2년 내에 팔면 되는. 1년 더 얻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떨어지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 진입하기에도 세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안 사고 있어봐야겠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내가 이걸 공부하느니 그냥 안 해야겠다. 머리 아픈데. 그렇죠.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뭐야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느니 그냥 안 사야겠다. 네, 그렇게 그리고 생각하시는 대출하러 분들 있을 가잖아요. 것 같아요. 은행이 완전 갑이에요. 뭐 해요? 그 있잖아요. 서류 갑질이라고. 네. 원래 그 네. 본청에서 하청 줄 때 네. 이런 거 해오세요. 스펙 맞춰오세요. 뭐 하세요. 다시 가져오세요.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은행 가면 그거 해야 돼. 지금. 그렇죠. 거의 뭐 의사조약 맺듯이 네. 일단 사인 기계야, 사인 기계. 네. 주면 사인해야 돼요. 이만큼 해야 돼. 사인 이만큼 네.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있었어요. 뭐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네.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어, 약정서를 네,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걸 쓰고 나서 만약에 대출받은 집을 매도를 하면 네. 이 약정이 없어지나? 궁금했거든요. 네. 그건 안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약정서는 안 없어진다고. 약정 그건 안 없어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얼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이유, 예. 아, 예. 이유가, 네, 이유가 아직 하나 더 있어요. 있습니다. 이유가 더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지역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부족하지 않은 공급 물량. 공급 물량. 네, 요것도 봐야죠. 맞아, 같이, 맞아.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요게 지금 제가 지인에 나온 데이터를 이제 묶어온 거예요. 과천이랑 안양이랑 네. 의왕 네.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묶어온 거거든요. 네. 입주 물량을 보시면은 안양이에요. 요게 지금 여기 하나 솟아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요게 안양이에요. 아, 장난 아니네. 안양이 작년에 네. 뭐 한 10,000세대 넘게 네, 네.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또 단기간에 또 조정이 네, 될 수밖에 네,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평촌보다 비평촌 지역 있죠. 네, 비평촌 안양.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빠진 경우도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도 또 지금도 수원 네. 같은 경우에 뭐 팔다이라든지 아니면 망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는 조금 이런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도 조금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입니다. 공급 물량까지 쏟아지고 있으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GTX 호주로 너무 올랐다. 그렇죠. 가격이 너무 오른 거. 네. 너무 오른 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 네, 대출 예, 이거 뭐 답이 안 나온다. 네. DSR이 너무 빡세다. 와, 정말 빡센데 이거 네. DSR이. DSR이 너무 빡세가지고 네. 안 나온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공급도 있다. 네, 공급도 있었다. 네. 네. 이게 다 같이 묶여가지고 지금 연초에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다른 자산들 다 무너지니까. 그렇죠. 예.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사실. 네.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될 것이냐. 네.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계속 될까? 아니면 지금을 내가 실거주를 사는 타이밍으로 볼까? 네. 뭐 어떠세요? 좀 생각은. 생각이요. 네. 그러니까 이 실거주로 네. 딱 그 거주 요건만 보면 사실 네. 1주택 이게 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1주택을 권장하는 이유 자체는 그거예요. 거주의 안정성이에요. 거주의 안정성. 거주 안정성. 그죠? 거주의 안정성만 네. 판단을 했을 때는 네. 뭐 보시고 사실 그거는 언제든지 사도 사실은 만족스러운 거잖아요. 저도 네. 이제 수도권에 집을 살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뭐 19년도 이후에 안 샀다고 하지만 네. 그거는 앞으로 오르는 거는 제외하고 내가 여기 살겠다라는 느낌으로 사는 거는 맞는데 네, 네.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 가격, 관점으로. 그죠? 우리는 네. 실거주 어차피 너나이님이 다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투자의 관점에서. 네, 투자의 관점으로. 네, 투자 네. 관점에서 하죠. 네. 어차피 실거주는 네.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보시면 되시고요. 네.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진짜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그죠? 네. 네. 자, 굳이 왜 여기를? 아, 굳이 왜 여길? 아니, 굳이 왜 왜냐? 여기? 아니, 자, 제 입장에서 이제 좀 네. 변론을 해보자면, 네. 이제 경기지사가 누가 됐건,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네. 다시 지정됐잖아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됐단 말이에요. 그 못 네네네. 푸는 이유가 뭐냐면 상승 압박이 있다. 네.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행을 못했던 건데 네. 경기권 같은 경우는 네. 호재는 여전히 있어요. 호재는 여전히 있는데 네. 정책적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하기 쉽잖아요. 네. 더 이제 왜냐면 가격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안 할 이유가 없어지고. 네. 최근에 뭐 이제 다주택자 공정가액 비율도 빼준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20평대 그 임대사업자 얘기도 나올 거고. 네. 금리도 이제 뭐냐면 금리도 이제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이 네. 정도면은.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네. 물가 같은 경우도 네. 하반기로 갈수록 네. 좀 이제 가라앉지 않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빠지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가 오히려 일기 신도시에 내가 역세권을 잡아놓는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게 네. 어떠한가라는 네. 투자 아이디어도 네.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잘못 말하면 하락론자처럼 보일까봐. 하락론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와가지고 하잖아요.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하락론자 된 거야. 아니.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네. 하기에는. 네. 그렇죠. 너무 늦었어. 내가 걸어온 길이 너무. 너무 늦었고. 네. 아니, 그냥 그런 투자 네.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저는 다주택의 입장에서 네네. 다주택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잠깐 네, 민심 한번 보고. 체크하고 네. 민심 한번 체크하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주택자인데 네네.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야 된다고 하면 네. 일단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지금 익숙한 게 뭐냐면 네. 19, 20, 21에 익숙해요. 19, 20, 21에 익숙하죠. 예. 19, 맞습니다. 20, 21의 상승에 익숙해요. 네. 다들 약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주택자 분들이요. 지금 간땡이가 너무 커졌습니다. 거의 푸아그라예요. 지방간이다. 지금 약간 지금 지방간이- 다주택자들이 너무 지방간이다. 지방간이 너무 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상승과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네. 조금 네. 관점이 많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상승을 조금 하긴 어렵고 지금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풀린 게 뭐가 있냐면은 양도세밖에 없죠, 사실. 그렇죠. 양도세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포트폴리오 재정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사실 서울 포트폴리오 수도권에 재정비 시기. 예. 재정비라 그러면 좀 이제 팔 거 팔고 뭐 그렇죠. 좀 예. 해가지고 똘똘한처럼 이렇게 털고 해가지고 하나로 좀 할 거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네, 거는 네. 적어도 네. 한 2년에서 4년, 적어도 한두 바퀴 이상은 돌려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지금 다들 생각이 비슷한 게 네. 일부는 정리하고 조금 조금 나의 명의를 조금 깨끗하게 해야겠다라는 네,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핵심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려고 하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하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수도권에 조금 사야 된다면 네. 좀 더 핵심지가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좀 더 네. 핵심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더 핵심지로. 좀 더 위로 가는 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지금 수도권 장이 어떻게 흘러왔냐면 네. 15년부터 17년까지가 이제 대세 상승이었어요. 예. 이제 경기도도 오르고 서울도 오르고 다 오르던 시기였고 네. 17년부터 한 19년도 정도까지가 이제 양극화였어요. 그죠? 네. 서울의 핵심 지역들만 오르고 네.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입지 좋은 곳들만 오르는 장이었는데 네. 19년도부터 21년도는 또 다시 그 오른 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그 경기도도 쫙 다 오르던 맞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예.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만약에 이제 상승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좀 양극화가 지속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앞으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 예. 그죠? 대출 규제가 풀린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생각도 있어요. 제가 지금 19년 이후로 제가 수도권 안 봤던 이유는 네. 제 투자 원칙이 안 맞아요. 제 투자 원칙에 네. 벗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가격이 그냥 딱 봐도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4-5개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가격이 싸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비교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 대비 비싸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율이죠. 사실은. 전세가율. 네, 전세가율. 근데 요게 요 서울 수도권에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요 동탄 같은 데 한번 가볼게요. 동탄 네. 같은 데 가서 전세가율 보시면 사실 네. 지금 요 전세가율 39%. 39%. 54%. 네, 54%. 너무 싸네. 전세가. 그렇죠. 이게 실제 매매가 너무 비싸던지 전세가 너무 싸던지 그런 그렇죠. 거네. 예. 실질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실질 가치인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가 사실 이 정도면은 네. 저평가라고 보기엔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네. 왜냐면 이게 전세가 2015년 거면은 지금 보여줘 이게 입주식이거든요. 2015년 입주한 아주 새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이 정도라는 거는 이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매매가가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요게 지금 다른 지역들을 잘 보면은 이 전세가율이 한 70% 80% 차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공급이 부족한 곳들. 예, 예. 네, 오히려 만약에 이게 투자적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곳이 낫지. 그죠? 지금 가격적으로 좀 막 저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에 투자로 들어가는 건 솔직히 네. 조금 잘 안 받지 않나. 그리고 갭이 너무 벌어졌다. 네,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네.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전세 가격은 약간 그 상방에 좀 벽이 있습니다. 무한정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예. 사실은 전세 자금 대출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네. 그래서 조금 요런 거 판단해서 요렇게 딱 전세가를 놓으시고 수도권에 어디를 둘러보셔도 네. 거의 대부분이 전세가가 그렇게까지 높은 곳이 없어요. 그 말은 사실은 그냥 전세가율만 보고 들어가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런 말 절대 아닌데 그냥 하나의 그 판단 수단이고 그런 걸 네. 봤을 때 사실 가격 자체가 저평가는 아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떤? 여러분 기다리셨다가 전세가율이 차오르고 막 70% 전세가율 최고점이다라고 하실 때 사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전세가율이 네. 수도권 전세가율 7, 80%가 가는 날이 안 올 것 같기도 해요. 다시는 다음 이게 너무 유튜버들이 많아서. 그런
이게 과연 다시 과거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네. 진짜로 막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막 90%, 100%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경기권이랑 수도권이랑. 아니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그 방향성이 그렇게 보시는데 네. 이제 하락만 다 다룰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집 사는 게 엉뚱한 사람들만 집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올 거거든요. 네네. 그때 사면 되죠. 네. 네. 왜냐면 2007년에 그 지금보다 더 뜨거웠는데 막 얘기를 들어보면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이제 저는 2011년, 12년, 13년 막 이때 그거 했었거든요. 네. 그 제가 부동산 방송 막 이런 거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보니까 그때 막 뭐 마레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전화 상담하는데 마레프 파세요 막 이런 거 막 네네네. 경제 방송에서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그 집 팔고 주식 투자하는 게 맞다고 막 또 네. 그런 시기로 바뀌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실거주자 이제 네. 무주택자 분들이 만약에 네, 네. 뭐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은 사실 수도권 장이 이제 진행된 지가 10년이거든요. 그죠?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좀 근데 사실 요건 그래요. 내가 갈아타기를 해야겠다라고 네. 하면은 사셔도 크게 뭐 갈아타기는 사실 언제든지 뭐 괜찮지 않나요? 저는 계속 투자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 관점으로. 그죠? 투자 관점으로 근데 갭이 얘기하는 너무 거고. 투자 관점으로 갭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갭이 큰 데 비해서 지금부터 있을 상승이 상승 여력이 19, 20, 21이랑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죠? 네. 아무래도 시장 여건도 그렇고. 그럼 그렇다 갭이 좀 보니까 붙어 있는 걸로 가면요. 네, 갭이 붙어 있는데 한번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호갱노노에 뭐 그렇지만 뭐 전세가율을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65 이상으로 잡아보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세사장님 좋아하시는 이 오피스텔. 아니 저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찾다 보니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없어서 얘기한 거지. 저 오피스텔 안 샀어요. 네네. 무슨 오피스텔 매니아인 줄 알아. 아니 이런데 보면은 이제 쭉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큰 평 이거는 신정마을 뭐 67평이고 뭐 요런데도 보면은 전세가율 65% 이렇게 찍히잖아요. 뭐 66%. 뭐 이런 데로 올라와서 좀 보는 거는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요거 보는 게 딱 그런 거죠. 실거주 관점에서 보냐. 실거주 관점에서 아니면 보냐. 투자 관점에서 보냐 그건 거예요. 그치. 그죠? 제가 이게 상승 여력을 또 보자면 제가 계속 이제 전제를 까는 게 실거주 관점에서 보냐. 실거주 관점에서는 여러분 상급지로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격 빠졌을 때 타이밍 맞춰서 올라가면 좋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옮겨가기 더 좋아요. 그 오르면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옮겨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집 옮기는 거는 하락장에 옮기는 게 훨씬 쉬워요. 이런데 뭐 이런 평촌이나 이런 데를 좀 노려보는 건 어때요? 이런 범계나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런 것 같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들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경기 남부가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항상 뭐냐면 투자한다고 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지역인 거고.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과천부터 보면은 과천은 지역 번호가 0이에요. 서울입니다. 네네네. 그죠? 다음으로 와서 이제 저 인도건 같은 경우에는 GTX C 들어오고요. 지정타 있죠. 그죠? 지정타도 있고 그쵸. 이제 완전 천지기벽할 곳이란 말이에요. 평촌으로 내려오면은 평촌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있어요. 되면은 막 천지기벽할 거예요. 그죠? 밑으로 내려와서 의왕으로 내려오면 GTX C 있습니다. 천지기벽할 곳이죠. 그죠. 수원으로 내려올게요. 수원 동탄 같은 경우에는 GTX 노선도 있고 신분단선도 있고 뭐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뭐냐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베드타운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삼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반도체 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 증설 계획들이 경기 남부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경기 남부가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경기 동부, 경기 서부, 경기 북부 막 붙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 남부에는. 근데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이미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전 투자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투자로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투자로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